부산 상승시장에서 주위 사람들의 돈 번 이야기를 듣고 졸지에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처음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어감이 좋지는 않아 사용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어떤 기분일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이 부자 되기 위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요. 오늘 시작하면 내일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핑코치 다카포입니다. 그런데 이 재테크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고 부동산은 하락기라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집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을 위해 살 집은 마련하고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재테크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저 같은 엄마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재테크 입문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꼭꼭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입니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되었고 제가 둘째를 낳았던 2017년에 만났던 책입니다. 첫 아이 낳고는 자동으로 복직을 했는데 아기가 둘이 되고 보니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맞벌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당시 큰 아이는 돌보시는 분께 맡기고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출근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둘째를 임신하고 배가 부른 뒤에도 출퇴근길을 달려다니다 보니 현타가 엄청 세게 오더라고요. 둘째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을 하고 몸은 조금 고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양 상태나 피부 상태 등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체크하고 또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어준 바로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표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모양이죠? 저자인 김유라 작가님도 저처럼 세 자녀의 엄마신데요. 무려 아들만 셋입니다. 새 아이의 케어를 위해 보금자리 마련을 고민하게 된 시작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수의 투자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세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저와 같은 엄마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조언 오늘 나누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십시오.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이 연결된 일입니다. 먼저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안전하게 투자할 만한 것인지 알아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공부까지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책에서 추천하는 바이블 같은 자본주의, 특히 돈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시간 관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엄마로, 주부로 살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완벽하게 정리된 집은 우리가 부자가 된 뒤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만나도 괜찮습니다. 집안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공부하고 임장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1, 2, 3으로 매기고 그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저자는 설거지에 대한 시간만 쓰고 그날의 일은 시간 단위로 정리해두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에이트래커라는 앱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해봤었는데 다음 기회에 저의 시간 관리 노하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집밥으로 생활비를 절약하세요. 일주일 식단을 미리 정해보세요. 그날 식사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뒤적거리다 보면 쿠팡으로 장을 보고는 다 못 먹고서 식재료를 버리는 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김유라 작가님은 동네 재래시장에서 좋은 식재료를 대량으로 사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방법은 가족이 많으면 가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써서 붙여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진짜 요리 잘 못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어린이에게 맞는 간으로 음식을 내놓으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았더니 이제는 조금은 먹을 만한 음식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어른이 왜 맛이 있건 없건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집밥을 참 좋아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축하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 식사하고 남는 음식을 변하지 않는 메뉴라면 포장해 와서 집밥 한 끼에 또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돈을 추가로 버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절약을 통해 더 많이 남기는 것은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절약 방법들이 있지만 식비부터 절약해보세요. 어떠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재테크 시작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시간이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